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혼 소송 이기는 법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편,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혼 소송도 일종의 소송이니까요. 소송은 무조건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이혼 소송의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증거들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부부 생활을 하면서 혼인 공동 생활을 해오면서 발생한 모든 게 증거가 되는데,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것들, 사진, 예전에 남편 폭행을 당했을 때 팔에 멍든 사진, 또 같이 즐거웠던 영상, 주고받은 카카오톡, 특히 카톡은 이혼 사건이고 어떤 사건이고 요즘 증거로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밖에 또 블랙박스 영상 아주 중요한 증거죠. 통화 녹음, 또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은 너무 격앙되면은 어느 한쪽에서 녹음을 하죠. 대화 녹음도 좋은 증거가 되고, 그 당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세금 딱지, 세금 부과 통고서 같은 거 날라오면 집안에 굴러다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찍어놓은 게 있겠죠. 그런 것도 좋은 증거가 되고요. 이 밖에도 인스타 DM 당연히 좋은 증거. 그다음에 각서들 많이 쓰죠. 부부 생활하면서 그 각서도 나중에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때가 있다. 또 이 외에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만들어지는 증거죠. 제3자, 친족, 가족, 지인들 진술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증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금부터 확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혼인 생활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이혼 사건을 시작하려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확보하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은 바로 내일 당장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하셔도 된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예전에 싸웠던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났던 일,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엔 증거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남편한테 그 당시 일을 항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놓으면 좋은 증거가 되겠죠. 카톡으로 남겨놓으시면 더욱 좋겠고요. 또 대화를 좀 유도하셔도 돼요. 예전에 우리 친정에서 도와준 일, 금전적으로 도와준 거, 현금으로 도와줘가지고 계좌 이체 내역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이라도 남편하고 그 대화를 유도해서 그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좋겠다. 자, 세 번째, 증거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다. 이혼 소송의 특징인데 증거가 좀 부족합니다. 대부분 좀 부족해요. 이혼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증거가 완벽하게 100%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만 갖춰줘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네 번째, 소송 절차에서도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 생각하면은 아주 답답하죠.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소송을 걸어서 좋은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조회를 하는 거죠. 이것도 신청해보고 저것도 신청해보고, 예를 들어 금융조회, 대표적인 조회죠. 그리고 거의 항상 벌어지는 통화 내역 조회,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 그다음에 카카오 로그 기록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카오톡 내용은 안 나오지만 몇 날 며칠에 주고받은 대화의 시간이 남는 거를 로그 기록이라 그래요. 이것도 소송 절차에서 확보되는 거죠. 그다음에 숙박업소 예약 내역 같은 경우도 본인이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숙박업소인지 알고 있다,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것이다, 이럴 때 숙박업소를 찾아내서 그 숙박업소에 조회를 보내는 거예요. 몇 날 며칠에 우리 남편이 예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조회. 그다음에 또 퇴직금 예상 금액, 항상 부정행위만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혼은 재산 분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재산 분할 관련해서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 조회를 넣어서 현재 확보된 퇴직금이 얼마냐, 이런 걸 또 조회해서 받아보게 되죠.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밖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 부동산 조회, 아내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조회하고, 또 보험 조회, 부부가 살면서 보험을 이거 들고 저거 들고 여러 개 들어놓거든요.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보험이 많아요. 그런 것도 소송에 들어가서 양쪽 다 보험을 조회해서 그 보험도 재산 분할에 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재판 절차에서도 증거 절차 확보가 가능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불법 증거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불법 증거라는 게 다양한데 대표적인 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 있죠. 도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요거 유일하게. 근데 나머지 불법 증거들은 대부분 이혼 사건에서는 증거로 받아준다. 다만 그 불법 취득 과정이 형사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이혼 사건에서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내의 카톡을 몰래 아내의 손가락
조각을 갖다 대가지고 열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불법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이혼 사건에서는 증거로서 받아준다. 또 남편의 이메일, 남편이 집에 있는 PC를 사용하다가 이메일을 열어보고 그냥 두고 가서 내가 이메일을 보게 돼서 캡처를 떠났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혼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청 외에는 어느 정도의 불법 증거라 해도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법원의 가사 조사 절차를 잘 이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소송을 걸면 재판 첫날에 가가지고 판사가 이 사건은 조사할 게 많다. 서로 다툼이 많으니까 가사 조사에 회부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증거들 뭐 변호사가 낸 증거, 당사자가 낸 증거들 다 부족하거나 믿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예 두 부부를 법원으로 불러서 조용한 밀실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조사를 하는 거죠. 본인 생활이 어땠고 2023년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뭐 재산 분할 관련해서 아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진술을 받는 거예요.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받아요. 가사 조사 보고서.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니까 이 가사 조사 절차를 변호사한테 잘 코치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아주 좋은 증거가 남게 된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준비할 필요가 없이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주로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취득하는지 대략 좀 알아봤고요. 실제 사건을 하나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 202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전문직 남편 그 사무실에서 그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이 발견됐어요. 또 남편의 차량에서 여성용 성인용 물품이 발견됐는데 블랙박스에서 여자가 좀 같이 타고 내리는 장면이 있긴 있어. 근데 이 증거들을 다 합쳐도 누구와 언제 뭐를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데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일단 소송을 제가 진행을 했고 소송 진행 후에 제가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카톡 로그 기록 조회 이건 기본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성인용 물품의 그 형상을 보고 판매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죠. 판매 사이트를 찾아냈고 그 회사에 조회 신청을 해서 바로 그 상간녀의 주소지로 배송이 된 내역을 확인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상간녀 주소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 외에 블랙박스에 나오는 모텔, 이 모텔을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위치를. 그래서 모텔 출입 내역을 조회해서 그 CCTV 영상까지 따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위자료 3천만 원에 성공을 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처리했을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죠. 배우자 사무실이나 차량에서 증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만으로는 좀 부족해도 이를 근거로 소송 절차에서 여러 조회 신청을 해서 추가 증거를 추가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또 증거가 좀 있으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에서 내가 몇 날 며칠에 나 그 모텔에 있지 않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압박해서 부정행위 입증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혼 사건은 아니고 상간사건. 뭐 감사하다, 보고 싶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결정적으로 성관계나 스킨십을 했다는 증거가 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배우자는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반성의 내용을 좀 담은 각서를 남겼는데 그 각서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증거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카카오 뭐 통화 내역 조회 당연히 했고요. 그 조회를 해서 기지국 조회라는 게 있죠. 남편과 상간녀가 이제 전화를 할 때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가 나오는 걸 기지국 조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지국에 상간자의 집 건물이 다수 발견이 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던 시간이고요. 통화 내역을 보니까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통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또 제가 깔끔하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제출했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는데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이 됐다.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도 결국 통화 문자 내역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배우자가 남긴 각서, 자필 서명한 각서 이런 것들 좀 내용이 안 좋아도 일반인들끼리 각서를 받으니까 내용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받아는 놓자. 나중에 다른 증거하고 합쳐져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오늘은 이혼 소송에 있어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확보하는지 실제 사건까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